첫 케이스 기억하세요? 페이스북은 사람을 사귀어서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최고 매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배워야 번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빈입니다. 2019년 들어온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좀 화면에 페이스북이 보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따라하면 매출이 따라오는 페이스북 마케팅, 이 책에 있는 사례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다 하세요? 예, 젊은 분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요새 많이 떠난다 그러죠. 페이스북을 탈퇴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로, 이 영상 유튜브로 소개될 텐데 아마 젊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 경우에는 유튜브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야죠. 예, 그리고 뭐 애드센스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오늘은 페이스북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 교육을 들으셨던 회사들 몇 분의 그 사례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책 사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책입니다. 예. 올해도 책 한 권을 쓸 예정인데 올해는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매뉴얼 책을 한번 낼 겁니다. 워크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광고 실습하는 과정들을 위주로 워크북 형태로 출판사와 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상공인의 페이스북 마케팅 성공 사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이메일로 혹은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개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보이는 광고 있잖아요. 예, 스폰서 광고는 개인 계정으로는 광고할 수가 없고요. 예, 기업 계정인 페이지가 있어야만 스폰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저기 잠실에서 피트니스 센터 하시는 대표님의 사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름도 멋있습니다. 식스팩, 토탈, 피트니스. 예, 잠실에 있었고요. 작년에 또 크게 번창해서 안산에도 크게 하나 분점을 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머슬매니아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연패한 세계 챔피언입니다. 성함이 정상수 대표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몸이 아주 진짜 좋거든요. 근데 옷을 입으면은요, 뭐 제 몸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벗으면은 엄청나게 몸이 되게 좋으십니다. 이분이 제 SNS 교육을 들으러 오셨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자분들은 어디에 가입을 많이 하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선후배 교육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예체능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연예계도 마찬가지겠죠. 뭐 개그맨들 서열은 엄청나다 그러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머슬매니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있는 그 순위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중간급 정도, 중급 정도에서 고참 정도 속하는 대표이신데 자기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거 올리면 협회에 있는 선배들이 뭐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도를 강화하기 위한 그 영상을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그 정도를 올린다고 했고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그런 거를 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온 사람한테 알려주지 왜 블로그 영상을 올리느냐고 그런 딴지라고 그러죠. 크레임을 건다고. 그래서 뭐 하나 올릴 때 주저하게 된다는 애로사항을 좀 보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협회 사람들이 내 체육관에 와서 돈을 내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분들이 그분들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체육관에 오는 당원들이 누가 옵니까? 물어봤고 직장인들 퇴근하고 오신 주부님들, 학생들, 학교를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부류에서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협회에 있는 선배 후배들은 대표님한테 운동하러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래요? 전혀 안 온다고. 그럼 대표님의 타겟은 누구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래. 학생들, 직장인들, 살 빼고자 하는 분들, 운동하고자 하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그거 맞대요. 근데 그런 거 올리면 협회 선배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왜 협회 선배들을 의식하냐고. 그들이 대표님 체육관 키워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냐고. 근데 인간관계를 이루어진 사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이 교육을 왜 들으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돈 벌러 왔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1차 목표가 뭡니까? 이 교육 드리려는 이유가 돈 버는 거래요. 그럼 돈 버는 거에 타겟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대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원하는 콘텐츠를 대표님의 타겟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 정보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맞대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협회 사람들이 대표님 밥 벌어주지 않습니다. 대표님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대표님 체육관에 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원하는 정보 올리셔서 체육관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자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살리는 사람은 단원들이지 일반인 분들이지 협회 선후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대표님의 블로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페이스북 이 모든 콘텐츠가 내 체육관에 오게 하기 위한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으로 가득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업하는 분 특히 나를 먹여주는 사람들, 좀 싸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은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타겟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 버리셔야 돼요. 이 피트니스 센터의 대표님의 타겟은요,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는 일반인들입니다. 협회 선후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 타겟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시선을요, 너무 많이 두지 마시라는 거죠. 내 물건을 사줄 사람, 내 체육관에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만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이 너무나 많으면 안 돼요. 최대한 좁힌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올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 들어보고 제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오시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 사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수업 들어오셨나요? 물어보면은 딸내미한테 블로그 하는 것 좀 배워달라니까 이 인간이 안 배워준대요. 엄마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 찾아봐. 왜 그걸 돈 내고 배우려 그래? 이런다 그럽니다. 이런 연병을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할 줄 알면 그렇게 하지. 그리고 봐도 모르겠더라. 열받아서 본인 도 비싼 돈 내고 배우러 오신다는 분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저는 홍보할 때 이런 타겟들 위주로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글과 사례들로 포스팅을 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애가 안 가르쳐줘서 직접 배우러 왔다 더러워서 네 도움 안 받겠다 이것들아 이런 예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정하는 게 그걸 우리가 타겟 메시지라고 합니다. 즉 타겟의 범위를요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한 다음에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방해되는 요소들은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타겟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좁게 정하시고 타겟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 그들의 감성, 그들이 뭘 요구하고 있나 그걸 딱 정한 다음에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게 2019년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마이크로 타겟, 마이크로 컨텐츠입니다. 책 사보세요.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상 배워야 본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빈이었습니다. 배워야 본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 임성빈이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화이팅!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